강남 3구로 불리며 부촌 이미지가 강한 송파구지만 주거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곳도 많습니다. 그런 송파구의 신속한 도시 개발을 목표로 새로운 변화와 더 큰 발전을 위해 현장 도시 행정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 도시를 비전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올바른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만나봅니다. 민선 8기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이번 시간에는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함께 취임 후 1년 동안의 소회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최적의 비용으로 공익을 극대화하는 게 행정의 기본이다라고 취임사를 하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민선 8기가 1년이나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1년 정말 저 자신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1년 동안 정말 너무나 바쁜 시간이었고 저 스스로에게 참으로 보람 있고 저 또한 행복한 시간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구청장 자리가 구민들에 의해서 저에게 주어졌고 또 그런 구청 업무를 제가 수행하면서 우리 구의 공직자들이 참 잘 따라와 줬고 또 새로운 그런 구청은 어떻게 일할 것인지 하고 유심하고 봐주시는 우리 구민들께도 이러한 행정을 이렇게 합니다 하는 거를 보여드린 그런 1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얻으셨습니다. 58%가 넘어섰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선거에 58.2%인가로 받았죠. 우리 구민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가 구청장이 굉장히 서강석이 뭐 훌륭하다 잘한다 해서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달라 하는 뜻으로 뽑아준 그 시대정신이 뽑아준 것이지 결코 굉장히 잘해서 저는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우리 같이 이런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선출직 공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시대정신,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 그것이 저희가 얘기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섬기는 행정, 명품 도시를 만드는 그러한 송파, 그러한 것을 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대 정신이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좀 짧긴 하지만은 이뤘던 성과 중에서 가장 큰 성과, 기억나는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 도시 송파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가져야 하는 핵심 가치를 창의와 혁신과 공정이라고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창의와 혁신의 공정의 자세로 우리 공직자들이 자세를 변한 업무가 진행이 됐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도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살기 편한 도시 그리고 또 경제도 좋고 일자리도 많고 소상공인이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도시 그리고 또 누구도 위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도시 그리고 또 한 사람 뒤떨어지지 않고 없는 사람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포용의 도시 그리고 또 문화와 예술 체육의 도시 그리고 교육 창달의 도시 이러한 도시들에 대한 비전 목표를 저희가 제시를 드리고 그걸 이루기 위한 저희가 프로그램을 100가지를 구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이제 우리 재개발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 같은 거. 제가 과거에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해서 구조 안전성 비율을 50%로 해놓은 거를 30%로 낮춰야 된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30%로 낮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을 정밀안전진단 가면은 대중 통과 안 시켜줬죠. 과거에. 2차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폐지해달라 했는데
폐지는 안 했지만은 사실상 폐지한 거나 마찬가지로 네. 구청장이 전문가들과 판단해서 2차 정밀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다 하면은 D등급 나왔더라도 안전진단 통과한 걸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송파의 대단지인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네. 선수촌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전부 안전진단 절차를 다 통과를 했죠. 그래서 안전진단이 통과돼서 이제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고 네. 또 문화재청이 들어와서 재건축 그 복잡한 재건축 절차 다 끝나서 예. 전부 나대지를 만들고 아파트를 이제 짓고 있는데 지표 조사하고 하는 저 문화재청에 그런 문화재 표본 조사가 들어와서 또 네. 공사 못하게 하는 거를 저희가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주장을 하고 해서 그것도 빨리 끝나고 네.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된 우리 잠실 진주 아파트 그것도 무려 한 2,700세대 재건축하는 데인데 그런 거 하고 또 지금 뭐 그거 사소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송파는 지금 전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꽃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예, 예. 꽃다발 하나 받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시사철 꽃피는 송파 그런 걸로 우리 구민들에게 그런 선사를 해드린 것이죠. 그런 대접을 받으실 수 있다. 예. 뭐 구민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예.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송파 구민들은 1년 내내 행복하실 것 같아요. 1년 내내 꽃이 피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앞서 말씀하신 이런 개발과 관련된 이슈들, 좀 예. 그런 이슈들이 많은 송파구에 좀 호재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행정적으로 걸림돌이 됐던 것들이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그렇죠. 나아가고 예, 있다는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예. 이력을 살펴보니까 33년을 행정 전문가로서 활동하셨습니다. 예. 그러시다가 이렇게 구청장으로 한번 활동해야겠다 생각하신 예.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행정고시로 이제 공무원을 시작을 해서 네. 처음 보직이 구청의 사회복지과장, 예. 관악구청의 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처음에 총각 때죠. 결혼하기 전에 20대 때. 네. 그때는 이제 관선 시절이고 일반 그런 저희 같은 그때는 뭐 내무 공무원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일반 행정을 하는 공무원의 목표는 기관장이었죠. 예. 구청장이 기관장이고 그렇죠. 뭐 기관장을 이제 그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이제 민선되고 구청장은 이제 정치 과정을 거쳐야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서울시에서 1급으로 공무원을 끝내고 네. 또다시 이제 도전을 해서 정치 과정을 정당에 정당을 들어가서 정당인이 돼야 되고 네. 또 선거라는 정치 과정을 거쳐야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네. 불가피하게 정치 과정을 거치고 또 과분하게 네. 우리 또 구민들이 선택을 해주셔서 구청장까지 됐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오랜 꿈을 이루어서 예. 감사하고 또 행복할 뿐입니다. 예. 네. 그런 오랜 공직 생활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으셔서 지금 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제가 또 청장님의 이력을 보고 놀란 게 한 가지 있는데 예. 시인이시라고요. 예. 예. 등단 시인이고 문예지에서 한국예술작가상도 받으셨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글을 쓰는 걸 원래 좋아하셨어요? 예, 글 쓰기를 좋아했죠. 저는 어려서부터 또 책을 좀 많이 읽었고, 네. 뭐 문학 작품부터 해서 또 사회 현상에 관한 책들,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예. 사실은 책이 굉장히 소중하죠. 사람이 배우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스승한테 배우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경험으로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스승을 노상 만날 수가 없죠. 학교 졸업하면 그만이고 또 좋은 스승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죠. 그렇죠. 또 경험을 어떻게 사람이 다 하겠습니까? 네. 못하죠. 결국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서울시에서 기획조정계장을 했는데 그 전부터 하여튼 제가 간 보직들이 다 글을 쓰는 보직들이었죠. 대학 다닐 때도 행정학과를 다녔지만은 또 그런 문예 서클에 들어가서 또 그러한 문예적 감성을 네. 또 잃지 않고 또 그걸 간직하고 해서 마침 또 오랫동안 써놓은 글도 있고 또
시를 또 이렇게 몰입해 쓸 수 있는 또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지난 2013년도에 제가 한국예술작가상을 예. 받아서 문단에 등단을 했죠. 예. 예. 그래서 그런가요? 구정 운영에 있어서 이 섬김 행정을 예, 굉장히 예. 강조하신다고요? 예. 제가 섬김 행정이라 하는 것은 저는 우리 헌법적 가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사회적 폐석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렇게 헌법 전문에 선언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 헌법 4조에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이 헌법에 있는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입니다. 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네. 것이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 하는 것은 어느 누구가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네. 저는 그것이 근데 이제 오랫동안 자꾸 그런 지배층이나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은 자기가 주인이고 대부분 국민들은 그냥 피지배 계층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섬김 행정이고 우리가 제시한 비전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 도시 송파다. 이렇게 네. 얘기해요. 주인으로 섬기는. 저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국민을 민원인으로 보지 말고 주권자로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교과서에 나오던 주권자 이게 아니라 진짜 주인으로 대접을 해라. 이런 얘기죠. 저 또한 그러한 자세로 국민들을 만나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저의 그런 그 자세 그걸 좀 이해해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민선 8기 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구청장님께서 상징적인 물건을 가지고 오셔서 소개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지금 예. 테이블 위에 귀여운 인형 2개가 있습니다. 예. 어떤 인형들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하하호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하하호호는 이번 1월 1일부터 우리 송파구의 캐릭터입니다. 예. 송파구는 지난 88년 올림픽으로 만들어진 구지요. 네. 88 올림픽 이전에는 송파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 88 올림픽 하면은 생각나는 게 호돌이 호순이죠. 마스코트. 그렇죠. 예. 호돌이 호순이가 호랑이들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호랑이 옷을 입고 아르바이트한 대학생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88 올림픽 끝나고 예. 우리 대학생 또 학교로 돌아가고 네. 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취업도 하고 직장 다니고 있는데 2002년에 우리 서울 월드컵 때 네.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하면서 길거리에 응원을 하다가 너 호돌이 아니냐? 너 호순이? 하고 그때 다시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까지 해서 네. 낳은 아이들이 하하고 호입니다. 근데 이 하하고 호는 네네. 엄마 아빠 닮아서 예. 호랑이 옷 입고 있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맨날 이렇게 호랑이 옷 입고 있습니다. 지금 하하호가. 하하와 호호가 만들어진 예. 지금 스토리를 말씀해 주신 스토리가 거죠? 예. 그래서 그 스토리에 이제 88 서울 올림픽과 관계된 우리 송파구 네. 그리고 또 2002년 그 영광스러웠던 우리 서울의 월드컵 네. 또 그리고 젊은이들의 사랑 얘기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간 그런 스토리텔링이 돼 있는 거죠. 하호. 네. 저는 왜 호랑이 모양의 인형이 송파구를 대표하는 캐릭터일까 궁금했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예, 아기들입니다. 호랑이 옷 입고 있는. 아기들이군요. 예. 예. 앞으로 이 캐릭터를 좀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우리 구민들도 또 이런 스토리텔링에 아주 재밌어 하시고 네. 또 아주 사랑하는 굉장히 성공한 그런 캐릭터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 도시 송파다 해서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재개발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이죠. 네. 저희 송파에는 뭐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면은 51개소에 맞네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네.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러한 저희 행정적 지원 또 조합이 또 서로 조직 분규 나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방지하면서 해서 네. 최대한 빨리 진행이 돼서 그야말로 주거 명품 도시 송파를 빨리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송파의 상징인 송파대로 네. 그것을 그야말로 명품에 걷고 싶은 도로 또 상징이 되는 그러한 명품 도시. 서울에 가면은 송파대로를 한번 가봐야 된다 하는 정도의 네. 그러한 송파대로 그 명품의 그런 송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가로로 만들어 주는 것.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크게 생각하면은 그 두 가지부터 말씀드리고 이런 싶습니다. 최우선 과제들 하나하나 좀 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 취임 전부터 이 공약하셨던 이 원스톱 민원 행정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데 전국 최초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것 또한 이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 도시를 하겠다 하는 일환이죠. 네. 뭐냐면은 그 주인인 우리 주권자들이 무슨 식당을 하나 하겠다 또 건물을 하나 짓겠다 하면은 인허가 서류 들고 담당 공무원 보건행정과 또 건축과 찾아가서 네. 서류 내놓고 인허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허가 서류 내는 순간에 주권자 구민이 의리되죠. 예. 빨리 해주시죠. 뭐 어떡할까요? 네. 그 고리를 사실 끄는 겁니다. 구민은 민원행정과에 와서 네. 서류를 접수만 하면은 민원행정과 직원이 이거는 처리기한 얼마니까 언제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하면 그날 와서 인허가 서류 찾아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민원인 주권자가 직접 공무원을 만나서 의리되는 고리를 끄는 것이죠. 예. 거의 모든 민원을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고,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국민행복민원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러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또 송파구의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가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 재개발 재건축 문제일 겁니다. 이 신속 추진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렇죠. 많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한 행정 절차를 빨리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그 다음, 그 조합이, 일치 단결해서 절차를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 재개발, 재건축이 늦어지는 이유가 조합 자체에 비대위가 생기고 분규가 생기죠. 네. 그래서 분규가 생겨가지고선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는 것 자체에 대한 행정 처리 절차. 예를 들어서 여러 부서의 이 협의를 봐야 되는 것을 예. 한 부서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면서 시간 걸리죠.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회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네. 한꺼번에 협의하면은 쉽게 되는 것이죠. 더 빨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절차를 개선을 하고 네. 그러한 조합에 대한 행정 지도를 해서 그런 분규가 서지 않도록 그것이 저희가 우리 공직자들의 공무원에 말한 핵심가치 창의와 혁신과 공정의 가치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네. 공정의 가치 특히 오른편에 서서 행정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난 모르겠어 너희들이 다 해 하고 딱 중간에 서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한 행정의 절차 또한 조직의 지도 그런 조합의 지도 이런 걸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신속히 빨리 나간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송파구의 또 다른 개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문화재 발굴 때문에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물론 문화재도 중요한데 이 개발과 재산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풍납동일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으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예. 문화재청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문화재 보호법이 있고 네. 매장 문화재 보호법이 있고 또 풍납동만에 대한 풍납동 보존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법을 전부 풍납동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풍납동에 대해서는 지난 문화재청이 풍납동이 백제 왕성이라고 추정을 하면서 네.
왕성이라고 하는 증거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죠. 1993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조 1천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서 보상을 하고 국민들을 내보내고 아무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권역을 5개로 나누어서 절대 아무것도 못하는 권역, 그다음 지하 2층까지는 절대 파지 못하는 권역, 예. 위로 지어도 12m 7층까지는 건축을 못하는 권역,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지하 2층 2m를 못 파면서 어떻게 12층을 짓겠어요? 사실상 개발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몇십 년 동안에 그거에 도저히 못 견디니까 주민들이 보상받고 나가는데 네. 보상비는 뭐 어디 샘수 씁니까? 정부 돈인데 보상할 돈도 없어요. 네. 보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없이 저는 문화재청에 그렇게 몇십 년 앞으로 더 지금 30년 지금 보상을 했는데 네. 앞으로도 30년, 40년을 더 그렇게 보상을 지금 1조 1천억 들였는데 수십조를 더 들여서 지금까지 보상해서 다 내보려면은 수십조 원 더 들여야 됩니다. 네. 다 내보내고 나대지로 만든 다음에 그 땅이 왕성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입증하는 그런 발굴을 할 것이냐. 네.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미 거기에서 풍납동 지역의 토성 주변 발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깨어진 토기 파편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왕성이라 하면은 큰 주춧돌도 나와야 되고, 네. 또 큰 기와장도 나와야 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끝없이 규제를 하면서 그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게 제가 묻고 싶은 문화재청에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네, 특히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청의 규제는 주민 기본권 침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문화재청과 논의된 부분이나 이 행정소송 같은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재청과는 제가 문화재청이 풍납동 문화재 보존 특별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이 고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 계획을 5년마다 갱신해서 고시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게 돼 있어요. 네. 일체 협의하지 않고 과거 5년 전에 했던 그 규제 그대로 다시 고시했습니다. 금년 1월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위헌이다 하고 권한쟁의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해놨죠. 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문화재청도 그러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그러한 독선적인 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네. 국민을 위한 문화재 행정을 해야 한다 이거죠. 진짜 발굴하고 보존을 해서 후손에 물려줘야 될 문화재라면은 그 어느 누구가 네. 그것을 막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국민들이 다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법상에 문화재라고 열거돼 있고 정리돼 있지 않은 것을 문화재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러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고 끝없는 시간을 들여가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네. 그대로 옥죄는 그것이 문화재 독재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수없이 제가 문서를 보내고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 만나고 네. 문화재 풍납동 지역 주민들이 무려 3,200명이 두 번에 걸쳐서 문화재청에 청원을 해도 네. 단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그것이 독재라는 것이죠. 네. 뭐가 독재겠습니까? 이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민과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송파구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굉장히 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송파구에 좀 청사진이 있으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송파구에 지난해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송파구민들이 굉장히 송파구에 긍지를 가지고 네. 송파에 계속 살고 싶다 하는 의견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은 이제 송파인데 그러나 앞으로 더 해나가야 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우리 거여 마천 지역은 이제
거여마천 옛날에는 이제 거여마천 뉴타운을 했었는데 과거 서울시 정부에서가 뉴타운 다 해제해버리고 지금은 거여마천 지역에 마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나눠서 이제 재건축을 재개발이죠. 재개발 진행 중인데 절차가 잘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좀 지나면은 거기도 거의 뭐 아주 신도시급의 그런 거여마천이 될 것이고 그다음 이제 또 이 연립주택이 밀집돼 있는 우리 뭐 지역들이 또 있죠. 삼전동부터 해서 여러 군데 구민들이 거기에 있는 저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우리 서울시에서 새로 만든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개발 방식을 통해서 거기도 규모 있게 어느 정도씩 모아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주거 명품 도시로 하루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루빨리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저 송파에 아주 유일하게 남아 있는 토지가 방이동에 토지가 있습니다. 약 한 50만 제곱미터 되는 거기 이제 우리 한예종도 이제 오고자 하고 또 한예종도 오고 또 거기에 우리 국가의 경쟁력, 서울시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위한 그러한 그 토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기서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민선 8기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점수는 남이 줘야 제대로 되는 남이 주는 점수도 있고 스스로에게 점수를 글쎄요, 준다면 몇 점 정도가 될까 궁금합니다. 뭐 제가 스스로 매긴다 하면은 뭐 한 80점 정도? 80점이요? 예. 네. 뭐 그렇게 잘했다고 제가 스스로 할 수도 없고 또 저 또한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뭐 그렇게 참 지탄받게 되거나 그런 것이 없고 제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잘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해야 되는 여지를 둬서 한 80점 정도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3년 후에 나 자신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구청장을 이제 제가 뭐 꿈꿨던 자리고 또 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진짜 구청장이 되고 보니까 참으로 중요한 자리이다. 참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시대 정신 또 앞으로의 후손 미래를 보면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청장직을 마치고 나면은 저 자신에게 그래 서강석 너 잘했어. 멋졌어. 이런 말을 저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에도 당면한 과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잘 섬기면서 명품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당선 포부가 기억에 남는데요. 이 수십 년 행정 전문가의 민선 8기 운영, 여러분도 함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